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탄소 중립 함정에 세계가 빠졌다. 이념과 명분으로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문제가 심각하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난방 대란을 겪고 있고 중국은 석탄이 부족해서 전력난을 앓고 있다. 탄소 중립, 친환경이라는 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의 중국발 요소수 공급 대란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의 서막에 불과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요소수도 중국발, 중국에서 이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다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소수 관련 내용인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앞에 사람들이 통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서 있죠. 요소수를 판다고 하니까 요소수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익산시는요,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와 함께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직접 요소수를 판매를 한 겁니다.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주는 9일부터, 어제부터죠. 승용차 소유주는 15일부터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스크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자리 차량 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해가지고 요소수를 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요소수를 많은 시민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라도 샀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뒤에서 요소수 문제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도 보겠습니다. 천안함 진수식이 어제 거행이 됐습니다. 2010년입니다. 벌써 북한군에 피격돼서 침몰했던 천안함이 11년 만에 부활한 모습입니다. 해군이요, 어제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에서 7번함 천안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2,800톤급의 함정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8,200만 원도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매일경제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지금 상당하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달러 가격은 이제 당연히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인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조대진 변호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요소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요소수 사기 위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집회도 벌어졌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요소수 품귀 대책을 호소하면서 광화문에서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공사장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요소수 바닥이 보인다. 바닥이 보이면 채워넣어야 되는데 채워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생계가 끊기게 됩니다. 굴착기는 2, 3일에 10리터 한 톡씩이 필요한데 10,000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현장에 53만 대 중 17만 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요소수를 구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계에 넣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제조에도 한 달에 꽤 많은 양의 요소수가 필요한데 레미콘 업체도 정부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해 보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이 요소수가 사실은 생명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차를 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요소수가 생명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 위기 의식을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팀하고 외교 안보팀을 한 팀으로 하는 TF를 꾸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전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기습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를 했을 당시에 소부장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그렇죠. 마련하기 위해서 예. TF 꾸렸던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 역량 또 외교 안보 역량을 좀 총 집결을 해가지고 이 심각한 상황을 하루 빨리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이게 공급망 체계 한 군데에서만 이게 체인이 끊어져 버리면 예. 이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 100%,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정부가 좀 한 발 앞선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요소수가 문제인데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원자재들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얘기를 한번 좀 직접 한번 볼까요? 두세 통 있는 건 열흘 정도면 다 씁니다. 내일은 주변에 산업용 요소수 만드는 공장에 가보려고 한다. 지난 금요일에 2만 원에 10통씩 팔았다고 해서요. 이게 이종훈 평론가. 지금 이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식, 그러니까 요소수를 판다고 하는 데는 산업용이건 차량용이건 가리지 않고 일단 가서 구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혀 이렇게 사전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에도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네. 뭐 화물연대 같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닥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을 텐데 정부에 좀 더 미리 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을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예. 단체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나서서 했더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믿을 건 동학개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이제 승용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외 직구를 좀 이용하시고 국가에서 확보한 그 물량은 일종의 이제 배급제 비슷하게 해서 뭐 화물 차량이라든가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쓰도록 하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끔 이제 해외 직구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모션을 간혹 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예. 며칠 전 저한테 온 이메일에서 싸게 파는 품목 중에 요소수가 있더라고요. 10리터짜리 싸게 판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요소수가 지금 요소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공급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요소수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로 가져오는 그 물량에 대해서 좀 당분간 좀 관세를 좀 면해주는 예.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개인이 나서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사안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공급을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판매처를 찾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직구 뭐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요소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소수 공장까지 가서 줄을 서는데 온 가족이 다 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운행하시는 분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소수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요소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도 생겨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한밤에 달려가서 한 통을 구입해 왔다.
우리 아버지가 요소수를 구하고 있다. SNS에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엽을 청소하는 차도 일시 중단을 했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일부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이 중단된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대진 변호사 개인 문제가 지자체도 지금 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공급해오던 요소수가 갑자기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나 봐요. 그렇죠. 뭐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대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너무 갑작스러운 그 공급의 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대비를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이 개인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그런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경우 이용을 하게 되면 뭐 한 2달 뒤에 오고 이러거든요. 오래 걸리기도 하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일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직면에 있는 상태에서는 뭐 개인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예. 당장은 정부가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다른 원자재들도 이렇게 중단이 공급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예측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축을 한다든지 뭐 긴급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갖춰 넣는다든지 이런 들의 대책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문제니까 그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마스크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살 때 기억나시죠? 요소수에 대해서 긴급 수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과 판매를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범정부 합동회의 열리고요. 민간업체에서 요소 3,000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소수 생산에 일단 700톤을 우선 투입하기로 하고 군대에서 비축하고 있는 210톤도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마스크 때도 군대에서 이제 비축해둔 마스크 풀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글쎄요. 좀 늦었다라는 지적 많아요. 정부가 미리 그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예전에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소부장 문제 잘 대처했었거든요. 반도체 문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량까지 올 문제였냐. 그 문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수치를 받는,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품 중에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들이 한 1,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한 98%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요소수 규제가 된다,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된다라는 것이 벌써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참 된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일 정도가 지나서 이번 달 한 4일에 유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비로소 이 얘기가 좀 논의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늦었죠. 한 보름, 한 2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니까요. 심지어 이것이 약간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정부의 늑장 대응은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무엇보다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사실 요소수가 들어가는 제일 큰 이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이제 트럭 운전하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소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전국 때도 많이 거쳐왔지만은 이 국민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빈도가 높아집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건 결국에는 화물차 배송이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 겨울에 지금 이 물품 대란, 그다음에 물품 배송 대란이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것이 좀 여름이었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쇼핑몰 이용객이 더 많아지는 온라인 쇼핑의 이용객이 많아지는 겨울철이라서 좀 이게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또 특히 우려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배송 문제, 물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물류 가격이 오르겠죠. 배송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경제 성장에 다리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중국 의존도 아니면은 한 나라에서 의존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소수로 과연 끝날 것이냐 한국일보입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차량과 반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로 보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100%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이 마그네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예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위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의원님, 아까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 얘기 언급을 한 것이 이게 산업부 주관이긴 합니다만 중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풀어야 될 역할과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왜 어떻게 보세요? 외교 문제로까지도 이게 확장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게 원자재라는 것이 예. 이게 그냥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세계 공급망에서 수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적인데,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로 들면은 지금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서 중국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서 이제 구입을 한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 절차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당국과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통관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문제. 네. 이런 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마스크 대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처럼 이 원자재 문제에 있어서 경제팀과 외교안보팀이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그런 대응은 우리가 이전에 소재 부품 장비 TF에서도 봤듯이 예. 굉장히 늦었지만 적절한 대책이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국민 불안감을 상당히 부추기거나 이런 측면으로 갈 것이 아니고 찬찬히 이 문제는 빨리 대응을 하되 나머지 여타의 원자재에 대해서 이번 예. 참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원자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봤더니 엔진 블록 등 필수 재료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생산량인 반토막이 나면서 이미 값이 3-4배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아예 중단이 돼버리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 생산은 아예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우리의 또 핵심 산업이죠. 배터리도 수산화 리튬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 2023년에 자체 공장 준공을 하기까지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